24년 공무원 지방직 영어 8번 문법 장문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먼저 장문 관련해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제 공무원 영어 문법 시험에서 장문에서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님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떤 단원에서 많이 나오냐?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이 워낙 오랫동안 취재되었기 때문에 전 단원이, 전 영역이 골고루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문법 이론서에서 이러한 각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또 본인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추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 공무원 영어 문법이 한 3-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저도 영어 강사로서는 틀리면 안 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암기 파트가 좀 많거든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암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 이 객관식 시험인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포인트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문법을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꼭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독해를 할 때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 그리고 문장 구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면서 독해 연습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그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다. 자, 첫 번째. 자, found. 이 find 동사 다음에 가목적어 it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인 exciting이 나왔죠.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형용사로 굳어진 케이스들이 있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직목적어. 보통 make, find, believe, think, feel, consider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나 대절은 목적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오형식 동사들은 투부정사와 대절을 목적을 쓸 수 없어요. 따라서 목적을 뒤로 빼고 가짜 목적어 it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목적의 보호를 앞으로 빼는 겁니다. 왜냐면 목적의 보호보다는 진목적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영어는 긴 게 앞에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한테 가목적어, 진목적어 알고 있냐 물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이 투부정사 봐주세요. 이 진목적 입장에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근데 여기에서 일하는 것,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흥미를 주는 거니까 exciting이 맞다는 거죠. 만약에 excited 쓰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관련된 문제였고요. 2번, 그녀는 나에게 일찍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 그녀는 언급했습니다. 자, 보세요. 간접 목적어 미, 직접 목적어 대절. 근데 mention은 사형식을 못 쓰는 동사입니다. 공무원 문법 포인트에서 사형식 불가 동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은 멘션은 사형식 못 쓴다. 이거 틀렸다고 할게요. 대신에 만약 이거 쓰고 싶으면은 대절 앞에 미 앞에 전체사 to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to me 대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녀는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멘션은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뭐 절대 전체사 쓰면 안 돼요. 뭐 mention about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mention to me 대절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mention 대절 다음에 to me 쓰면 안 되냐? 보통 대절이 목적으로 쓰면은 to 간접 목적어는 대절보다 앞에 나와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3번. 나는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want 오형식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는 것을. 그래서 투부정사랑 이 목적어, 목적의 보어랑 목적어가 능동이면은 그냥 투부정사 쓰면 되고, 만약 수동이면 to be pp를 쓰는데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만약에 혹시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수동의 관계예요. 그럼 to be pp에서 to be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맞다고 할게요. 근데 독해할 때 유의할 점이 이 to come의 의미상의 주어는 오형식과 힘이지 문장의 주어인 I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그를 달리 대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휘를 지금 체크를 안 했는데 좀 잠시 체크해 볼게요. exciting, 흥미로운, mention, 언급하다, skip, 능숙한, experienced, 경험 있는, treat, 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대우하다, otherwise는 부사로 많이 쓰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뭐뭐한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달리란 뜻입니다. 약간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보세요.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여러분 어때요? if 뜻이 없어요. if가 없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절에 가정법 과거를 할 때는 would have pp, 막 could have pp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if 뜻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거죠. 쉽게 말하면 if절을 짧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그건 직설법 과거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써준 거죠. 그를 다르게 또는 달리 대했을 것이다. 정답은 틀린 거는 2번이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가목적, 진목적 할 때 지금 find, 자, make, find, believe, think, feel, consider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 쓰일 때는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 대절을 못 쓰고 대신에 가짜 목적어 it을 써준 다음에 목적 보호에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분사도 형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분사 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 대절을 보통 많이 쓴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목적 보호에 exciting 맞냐, excited 맞냐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은. 그러면 이 진목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것. 일하는 것은 흥미를 주는 거니까 현재 분사가 맞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법 포인트는 가목적, 진목적어를 아는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차이를 아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다음에 mention은 사형식 불가동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문법 이론서에서 mention이 사형식 안 된다는 거를 다루지 않는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풀고 틀리고 추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보통 이론서에서 다루는 사형식 불가동사들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어드밋, 인정하다. 참고로 어드밋은 삼형식 때 동명사도 목적으로 씁니다. 인정하다, 어나운스, 알리다. 빌리브가 사형식 안 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더 참고해 주시고요. 믿다, 그리고 confide, 신임하다, 디밴드, 요구하다. 디스크라이브 타동사입니다. 절대 어바 쓰면 안 돼요. 묘사하다, explain, 설명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mention, 언급하다, propose, 제안하다, say, 말하다. tell은 사형식이 가능하지만 say는 안 되죠. suggest, 제안하다. suggest 삼형식 땐 ing, 동명사 쓰고요. 또 suggest 대절을 쓰면은 제안하듯 때는 당선 조동사 should를 생략했어요. 동사 원형 쓸 수 있고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 쓰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should 생략해서. 근데 만약 암시하다 뜻이면 그냥 원래대로 주어 동사 쓴다는 거죠. prove, 증명하다. 그래서 mention, 언급하다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형식 불가동사 사형식 쓸 수 없어요. 근데 삼형식 전환은 가능해요. 지적 목적어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원래 전치사 to 다음에 간접 목적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어가 대절이거나 의문사절인 경우는 to 간접 목적어를 대절 앞에 사용해야 합니다. 틀린 표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mentioned to me 대절 이건 맞지만 만약에 mentioned me 대절 이런 건 사형식은 안 되고요. 또한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be living은 진행의 뜻도 있고 예정의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법 포인트는 mention은 사형식 불가동사다. 자, 3번. want가 우리가 오형식 때는 목적어 다음에 통사 쓴다. 근데 목적어 보호가 진짜 능동이면 통사 쓰지만 수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to be pp를 쓰는데 이때 to be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수험생들 은근히 많이 계세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나는 원합니다. 자, 라디오. 그 라디오가 여러분 라디오 입장에서 고치는 거야, 고치면 받는 거예요? 고치면 받는 거죠. 그래서 to be repaired 맞는데 자, 이렇게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가 통사 쓰잖아요. 이때 수동일 때는 to be pp를 쓰는데 to be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 want the radio repaired 맞습니다. 요 표현도 좀 하나 두세요. want 오형식.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사물 주어이고 want, need, deserve, require가 삼형식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능동의 ing도 쓴다. 요것도 약간 유의해 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4번. 가정법에서 if 없이도요. 주절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많이 쓴 조동사도 있잖아요. 그걸 쓰면 가정법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would have pp를 썼죠.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문장에 if절이 없어도 would, could, might, should와 같은 조동사 사용하면 가정법처럼 해석할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케이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면구잖아요. 근데 주절에
이렇게 쿠도FP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정법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자, 근데 이거는 영어는 저를 짧게 구로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in different circumstances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나타내는 couldFP를 보고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혹시 독해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볼게요. 자, 독해에서 우리가 가정의 if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반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럼 실제 뜻은 다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실제 뜻은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ould. 가정법 과거에서 많이 쓰는 조동사죠. 원래는 이거였어요. If you were in my place.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니? 자, 이것도 볼까요? 만약에 그 또는 그녀가 진짜 친구라면 그 또는 그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if절을 짧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ould가 나왔죠. 이렇게 if 없이 딱 would만 있어도 약간 if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힘들 때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otherwise. 보통 otherwise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을 많이 알고 있죠. 자, 보세요. 앞에 지수법이 나옵니다. 과거 시제 썼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수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준 거죠. 주절은 나는 그 여행을 할 형편이 안 되었을 것이다. 보통 요게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외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약간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는 집은 조용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뜻이에요. 달리. 뭐뭐와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달리. 자, 비스마르크가 있어요. 자, 달리 뭐라고 알려진 어떠한 철의 재산이라고 알려진.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 포인트가 가정법 과거 완료 if 없이 쓸 수 있다는 거 would FP만으로 또 부사 otherwise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mention이 사형식 분가동사라는 거 모를 수 있죠. 그럼 추가하면 되는 건데 수험생분들이 보통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이 말을 할 때 영어가 쉬워졌다고 이제 말을 많이 듣죠. 저도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수험생들 영어만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5과목을 100문제를 100분에서 110분 안에 풀어야 돼요. 만약에 국어 앞에서 국어를 푸는데 국어가 어려워요. 그럼 영어가 쉽다 하더라도 영어 풀 때 집중 못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어 문법 시험이 지적적인 것을 출제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지역적인 거의 기준이 뭔데요? 다들 주관적이란 말이죠. 아까 문제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뭐 otherwise도 그렇고 여기 멘션도 그렇고 이거 지역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도 말 못해요. 사람들마다 다 주어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시험에 나온 거, 기출에 나온 거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출을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문법, 이론서. 근데 강사님들 문법 이론서가 좀 빈약해요. 왜 빈약하면 강사님들이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에 영어 줄이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빼놔. 빼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진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오냐? 나와요. 그럼 적중률 높여야죠. 어떻게 하죠? 다 하프 모의고사나 동영모사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적중률 말할 때 하프에서 몇 번에서 적중했고 동영모사 몇 번에서 적중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줘야 돼요. 너무 얇은 문제를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문법을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꼭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공부하시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